안녕하십니까. 무진정서 지어입니다. 오늘도 저희 도방 뒷산에 올랐습니다. 날이 흐린데 그래도 덥습니다. 해가 가려져 있는데도 습기가 많아서 덥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원리들, 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그에 대한 어떤 종합편, 수행자 관점에서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불교 수행자로서 혹은 불교 신자로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어떤 체험과 생각에 의존해서 드리는 말씀이다 보니까 조금씩 입장 차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안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생각이 먼저일까? 사물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 계란이 먼저일까?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꿈을 꿨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건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꿈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 물질 세계에 드러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물질이라는 부분이 그 의식을 당겼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이 의식을 당길 수 있나? 근데 여기에서 갈림길이 생기는 건데, 우리는 통상 물질은 의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의식이 있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나 풀은 의식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광물은 의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광물도 의식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공간이라고 하는 그 공에서 출발해서 드러난 어떤 현상들이기 때문에, 공의 특성을 지닌 것들은 모두 다 그 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의 원리에 의해서 의식을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물은 광물로서, 흙은 흙으로서 의식을 갖습니다. 논란이 많을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건데, 그 논란의 주요 핵심은 뭐냐면, 내가 보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너도 알고 있을 거다라는 인간의 어떤 의식 체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논란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의식이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상계에 대한 어떤 표준과 같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세계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광물이 지니고 있는 그 특성, 원소 규호 같은 것들이 과연 의식이냐, 이렇게 의문을 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물고기가 보는 세계, 물고기가 물속에서 보는 세계가 과연 우리가 물속에서 눈을 뜨고 보는 세계와 같을까요? 꿀벌이 혹은 잠자리가 보는 이 세계가 과연 우리가 보는 세계와 같을까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세계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우리보다 미개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도 철새가 어떻게 자기가 태어났던 그 장소를 찾아가는지에 대해서, 혹은 기타 곤충들이 그런 회귀 본능이나 아니면 생존 본능처럼 매미가 7년마다 알을 부화하는 이런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것이 어떤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보고 있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물질, 현상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살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의식과 다른 어떤 영역 혹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기준으로 재단을 했을 때는 그것이 이해할 수 없거나 미개한 것인데, 인간의 기준이 아닌 상대적 입장에서 그걸 본다라면 광물도 당연히 그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의식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주변 환경 혹은 그것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그 본래적 자성에 따라서 그들도 역시 진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일충일체 다즉일인 어떤 세계, 다즉일. 또한 반대로 일체진중 함시방의 어떤 세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물질이 의식을 끌어당겼다고 해도 별반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사람이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사람을 당깁니다. 그 자리에 들어올 사람, 그 인연을 찾아서. 특히 부동산 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굉장히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제도 그런 경우를 제가 보고 왔는데, 한 도로, 그러니까 개발이 되면서 새로 난 어떤 도로 옆에 이렇게 쭉 붙어 있는 상가들. 그러니까 이제 개발이 호재를 맡아서 사람들이 이제 뭐 집도 짓고 이것저것 했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땅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건물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뭐 이러저런 어떤 행위들을 하고 난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그 도로 옆에 있는 그 세입자들이나 혹은 건물주 몇몇 분의 그 운을 이렇게 살펴보는 과정 안에서 이 사람들이 공통된 비슷한 운명의 흐름을 지금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성씨도 다르고 업도 다르고 뭐 서로 이웃하고 있지만 전혀 교류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어떤 운의 흐름을 따르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도로라고 하는 부분, 그 땅이 지니고 있는 전체적인 운의 흐름에
그 위에 깃들어 사는 거예요. 깃들어 사는 사람의 운명이 종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운에 사람의 운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천지인 중에 사람이 최고 우선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운이 땅의 운보다 더 길지 않습니다. 땅이 만들어내는 운 안에서 사람의 운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운이 땅의 운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죠. 뭐 불 지르고 가면 땅의 기운이 바뀌는 것 사실이니까. 혹은 뭐 아무것도 없는 땅에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면 거기서 새로운 운이 만들어지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그 땅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니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양상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수행하다 보면 그 공간이 지니고 있는 기억을 읽어내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된 무덤, 혹은 아주 오래된 집터, 이런 자리에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의식들, 그 의식들이 무덤이 사라지고 나니, 무덤이 표가 나지 않고 난 이후에도, 집이 다 허물어지고 난 이후에도 그대로 간직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이나 혹은 낡은 칼라 사진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 터에 공간이 지니고 있는 기억들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다 그래서 그 터의 기억에서도 역시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공이라고 하는 특성 안에서 생겨난 모든 것들이 지니는 자성, 즉 공을 분모로 해서 만들어지는 분자들의 공통 특성 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의식이 지니고 있는 허상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의식이 지니고 있는 허상. 세계의식도 마찬가지고 물질에 대한 인간의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의식 체계 안에서 제한적으로 대상을 보고 있을 뿐이면서 제한적인 창조를 이루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제한적 창조. 그러니까 나의 의식이 열리지 않으면 물질 세계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의식적 한계 안에서 대상이 정해지고 이 세계 또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색과 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동시에 등장을 하되 그 어떤 것 안에도 사실 나라고 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무아와 혹은 색즉시공과, 그리고 이런 것들 안에서 그런 무아라고 하면서도 왜 그런 어떤 그 공성이라고 하는 것, 공성의 어떤 그 현현 안에 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 그게 중관학파의 주요 논제지요.
대상 너머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념 너머, 의식 너머에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식 안에 있는 세계나 혹은 우리의 의식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 물질,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이 물질 세계 혹은 나와 이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서로 뒤섞이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내가 꿈을 꾸어서 며칠 뒤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 혹은 그 일이 미리 나에게 꿈으로 와서 나의 의식을 그렇게 유도하는 것, 둘 다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내가 수처작주한다라면 수처예요. 수처. 내가 항상 주인이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터를 지키는, 혹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의 기준을 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없음으로 인해서 어디에서든 늘 창조라고 하는 그 행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창조 행위를 할 수 있다라면 그 안에서 대상과 나, 현상세계라고 하는 부분에 그 일종의 합일, 조화, 이런 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 하더라도 무한한 어떤 법성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부분의 개념도 사실은 거기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타사시고자, 무엇이 이 썩은 몸뚱이를 끌고 오는가? 몸뚱이가, 그러니까 몸뚱이라고 하는 부분을 뭐 의식이 없는 비의식체로 이렇게 본다라면 그 화두는 풀리지 않습니다. 몸이 지니고 있는 각각의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의 의식을 붙들고 있다라고 보아야 그 화두가 제대로 풀리는 것.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면목이 있어요. 그러나 부모라고 하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나는 그것을, 혹은 나는 현재 그 어떤 의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건과 어떤 결과라고 하는 부분이 동시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르익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무르익었다, 익었다. 익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겠죠. 내가 전적으로 그 대상과, 그러니까 나 없이라고 하는 어떤 전제가 분명히 붙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대상 넘어, 의식 넘어가 아니라 나의 의식 넘어 그 대상과 합일이 되었을 때 무르익는 거예요. 무르익게 되면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의식은 그 현상을 창조합니다. 체험을 하게끔 되어 있죠. 따라서 뭐 동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본인이 가는 것만큼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나와 그 대상 혹은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부분을 구분지어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늘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그 틀 안에서 동쪽으로 10걸음 걸어가게 되는 것, 그건 나의 의식 체계 안에서 10걸음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딱 그만큼만 나타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의식을 넘어서서 물질 세계 혹은 이 공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걸어 들어가 보면 내 몸이 지니고 있는 제한적 의식이 아니라 몸 너머의 초월적 체험, 초월적 의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트릭스에 네오가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장자의 호접지문과 같이 그 세계에 있는 것이 나인지, 여기에 있는 것이 그것을 보는 건지.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의식 세계가, 그러니까 현상 세계 넘어져 초월 세계에 있는 모든 의식들이 모두 눈여겨서 보고 있는 것이 이 물질 세계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의식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부분, 관념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부분, 소원 혹은 깨달음, 깨침을 이룬다라고 하는 부분, 그 출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적 한계를 넘어서는 게 출발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마음이 공함을 알면 세계 역시 공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가 공함을 알면 드러나는 참 세계? 참 세계는 아니고 그 세계와 내가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창조의 비밀을 알게 될 거예요. 결론이 나지 않은 얘기라서 아직도 제가 가고 있는 길이라서 명쾌하게 설명드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원리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